이 경기는 우리가 재밌게 뛸 필요가 없는 경기다. 이거는 지루하게 경기를 운영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경기다. 이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루해야 한다라는 뜻은 경기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팬들이 보고 있는데 씨발 유짜 빌드업만 존나게 하네. 그러다 갑자기 뻥볼 차가지고 뒷공간만 노리고 이게 무슨 축구야를 해야 돼요. 이해 가셨죠? 또 유짜야. 또 유야. 유짜만 왜 이렇게 돌려? 그다 유짜다 갑자기 사이드 갔는데 갑자기 뻥. 연결도 안 됐어. 그리고 막 전방 압박해. 파울만 하지 마. 파울만 하지 마. 했는데 또 전방 압박하다 거기서 파울해서 결국 다시 체코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1대0으로 이겼어. 홍명보 최악의 경기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체코한테. U자 빌드업만 허건나라고 가운데로 뚫고 들어갈 플랜 보이지 않아. 중원 삭제 축구. 에이 씨발 중원에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중원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병신이지. 그게 제정신이야? 전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대한민국 대표팀 제가 이제 압박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무작정 압박을 나가면 안 되고 제가 말한 것처럼 손흥민이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잡아주고 여기서 윙어가 여기 칠 준비하고 윙어가 칠 준비하면서 이렇게 몰아가면서 압박하는 게 좋다. 그리고 미드필더 둘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압박하거든요. 볼이 갔다가 결국 이렇게 전진이 됐을 때 여기서 미드블록을 하면서 우리가 상대를 밀어내고 쉽게 크로스가 올라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 백패스가 뒤로 들어가게 됐을 때 여기서 이게 가면서 여기서 넘어갈 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뭔가 이렇게 갑자기 빡 갈 때 우리가 그냥 무작정 무지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쪽을 가서 얘네가 이쪽을 가려다가 우리가 길을 잘 막아서 실패가 된 거야. 그러면서 뒤로 갔을 때 여기서부터 압박을 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를 가자마자 넘어갈 때 우리가 강하게 압박을 쳐. 그러면서 오른쪽 윙백이 가까이 붙어주고 얘네가 공을 앞으로 받는 게 아니라 뒷방향으로 받게 만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얘네도 앞으로 킥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횡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서 얘네가 뒤를 보고 축구하게 만들면 얘네들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얘네가 앞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압박을 시작해버리면 상대가 우리의 원하는 그 뒷공간을 계속 공략할 수가 있는데 상대가 여기서 압박을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순식간에 천천히 옮길 때 우리가 그 앞쪽으로 때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막으면서 이렇게 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얘네도 당황을 하면서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타이트하게 붙어주면 과한 빌드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이렇게 됐을 때 공을 뺏으면 바로 카운터택을 통해서 공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코소보가 실제로 공략을 해서 당황을 하게 만들었던 장면입니다. 자, 이번에도 굳이 압박을 강하게 가기보다는 5백 서 있고요. 미드필드 둘의 가운데 지역을 보호해주고 있는 장면 보이죠? 앞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드에 갔을 때 압박을 치면서 미드필더 한 명이 여기 공간을 막아주기보다는 미드필더가 못 내려와주는 상황이 되니까 센터백 한 명이 튀어나와주면서 상대를 막아버리고 반대쪽 센터백 땡겨오고 옌스 땡겨오면서 이쪽 지역에서 결국 싸움을 걸어주고 공을 탈취해내면서 공을 돌리는 장면.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전방 압박을 굳이 할 필요 없이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한 번씩 빡빡 치고 반대로는 그냥 상대가 사이드로 시작해서 여기서 이 때려놓는 킥을 먹을 일은 없거든요. 여기서 이 때려놓는 킥으로 실점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 이럴 때 상대가 오히려 짧은 패스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들면서 이때 우리가 중원 싸움 가져가서 공 뺏어서 공 돌리면서 다시 반대편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체코의 밸런스도 무너지고 체코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백스리를 만들면서 이제 소유권을 가져가 주고요. 이렇게 사이드로 연결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결국 이 기억을 통해서 반대로 이어졌을 때 이런 지역에서도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요 포켓들을 잘 공략할 수 있어야 돼요. 요 포켓. 왜냐면 상대가 결국 사이드로 가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맨투맨을 붙으면서 결국 뒤로 밀어내는데 만약에 상대가 우리가 전진을 하려고 할 때 이 공간들을 허락해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더 여유롭게 그냥 사이드 투 사이드 U자 빌드업을 좀 더 과감하게 해주면서 상대가 많이 뛰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많이 뛰었을 때 결국 우리가 여기서부터죠. 공격을 하려다가 안 됐어. 오케이, 이강인이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반대로 갔어.
다시 가려고 했는데 상대가 타이트하게 잘 붙었네. 오케이, 우리 공 돌려야 되겠어. 반대로 가. 이쯤에는 이제 이강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김문환 뛰는 거 보고 뒷공간 노려. 안 되겠네. 다시 돌려. 이런 식으로 상대가 딱 진을 치고 기다릴 때는 우리가 굳이 과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상대가 압박을 치고 밀고 올라오는 상황이 다시 나올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얘네도. 왜냐면 얘네도 공을 뺏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골키퍼한테까지 돌아가서 이럴 때 이제 상대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순식간으로 탁 쳐놓고 뒤에 뛰는 황희찬, 뒤에 뛰는 손흥민 보고 우리가 뒷공간 탁탁 넘겨서 줘버리면은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이렇게 내려앉아 있을 때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U자 빌드업을 해주면서 상대를 끌어내야 되고요. 상대가 끌려 나오게 돼서 결국 우리가 뒤로 가서 얘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김민재라든가 여기서 이기혁이 반대 전환 혹은 뒷공간 침투 패스를 통해서 한 번에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과하게 다시 이렇게 빌드업을 하려고 들다가는 재수 없으면 여기 잘리게 되고 이렇게 잘리게 됐을 때는 우리가 실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장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압박을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상대방 드로잉 때. 우리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 드로잉 때만큼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완벽하게 앞에다 둬서 강하게 프레싱을 해서 이 공들을 따오고 이 따온 공으로 빠르게 연결하면서 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만큼은 두올 다이. 상대방 드로잉 때만큼은 두올 다이로 맞짱 떠서 이런 걸 통해서 오버래핑을 통해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득점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코소보가 실제로 체코한테 득점을 만들었던 장면이에요. 자, 사우디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드업을 또 가져가는 장면이죠. 체코가 오히려 전방 압박을 나온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빌드업을 할 때 체코가 전방 압박을 나왔다. 그래서 김승규가 예를 들어 사이드를 보고 킥을 때렸어. 여기서 그래서 상대가 붙으니까 헤딩으로 한 번에 돌려놨단 말이야. 그러면서 요게 체코 선수가 잡는 상황이 됐을 때 요럴 때만큼은 우리가 미친 듯이 밀고 올라오면서 압박을 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잡고 있다가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상대가 라인이 다 올라와 있고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상대가 공을 뺏었다. 이럴 때 우리는 미친 듯이 전방 압박을 쳐야 됩니다. 이럴 때만큼은 돌아보지 않고 쳐야 돼요. 이때는 뒷공간을 생각하지 말고 이때는 얘네가 붙여오는 싸움을 생각하지 말고 파울을 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들어가서 맞짱 떠야 되는 상황이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상대방이 애초에 골킥을 할 때 이 상황을 만들면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는 드로잉 상황 때 이 상황들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고, 세 번째는 상대가 우리가 빌드업을 해서 공격을 진행했다가 얘네들한테 공을 뺏겼을 때 미친 듯이 전방 압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카운터 어택을 만들어내는, 묻어주는 장면들을 만들어내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들이 많이 올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버밍엄의 백승호 모드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장면들입니다. 결국 타이트하게 압박을 쳐서 공을 뺏어내는 사우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체코의 수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얘네가 선제 득점을 하고 이러면 더럽다. 더러울 수준 정도로 집착이 심한 수비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백파이브가 있는데 상대가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인버티드로 움직임을 가져가면 끝까지 따라가줘요. 이렇게. 근데 결국 여기 안에 있는 윙어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얘네는 내려앉아 있을 때도 맨투맨을 확실하게 쳐요. 다시 이강인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김문환이 나갔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던 풀백이 그대로 따라가지고 방금 여기서 뛰었던 선수를 그대로 따라가주는 장면. 완전히 끌려다니지 않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뛰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 뛰잖아요. 그럼 윙백이 여기 있고 윙어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들은 그냥 끝까지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공간들이 많이 비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묻어쳤죠. 근데 이런 거를 억지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려고 하다가는 상대에게 카운터를 맞을 수 있다라는 장면 아까 보여드렸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자, 요런 장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고, 김민재가 요런 거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가운데에 서 있는 김민재,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 김문환이 오버래핑 나가고 이강인이 공을 받으러 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이 맨투맨 하는 환경이 일어나죠. 여기서 지금 뛰어들어갈 때 공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여기서 손흥민이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요 뒷공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민재가 됐던 황인범이 이 길게 뻗어나가는 패스 혹은 여기서 뛰고 있는 김민재를 보고 반대로 이기혁이라고 하면 반대쪽에서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들을 자주 넣어줄수록 우리에게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주고받고 원, 투 이게 아니라 원, 투, 쓰리, 팍, 원, 투, 쓰리, 팍, 그리고 팍 했다가 공 뺏기면 따다다다다다다 해서
미친 듯한 전방 압박. 그리고 그 전방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공을 뺏지 못하면 파울로 끊어내는 플레이. 그리고 나서 오케이, 너네 공 가지고 있어. 우리 다시 미드블록. 이종료 감독님이 포항에게 한번 졌을 때 그때 당시 어떤 경기였는지 기억 못하는데 포항한테 포항 홈에서 아마 졌던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포항이 이 미들블록 축구 더럽게 잘했어요. 네, 그 축구를 해야 돼요. 미들블록, 더러운 미들블록 축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 패스를 안 넣죠. 이 공간 보시면은 충분한 공간이거든. 근데 이런 패스를 넣어줘야 되고요. 이런 장면에서 저는 그래서 김문환이 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킥을 통해서 김문환이면 이런 걸 잡아내서 바로 크로스로 올라갈 수 있거든. 근데 지금 보세요. 와, 맨투맨 보세요. 끝까지 따라가죠. 백6를 만들고 거의 3-1 남아있는 장면 보이시죠? 백6. 이런 식으로 백6를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찌르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에서 우리의 백3에 있는 선수들이 이런 공간들을 더 잘 먹을 줄 알아야 돼. 왜? 결국 이 선수가 얘를 끌고 가면 얘는 따라가잖아. 얘네는 이 공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갔을 때 결국 중요한 건 이 공간을 우리 센터백들이 전진해서 먹을 수 있냐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현재 황인범이 이렇게 껴서 이기혁, 황인범, 김민재로 백3가 완성이 될 때 여기서 이제 이한범이 여기 들어가서 뛸 수 있냐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고민되지. 아, 내가 나와야 되나? 내가 가야 되나? 내가 가야 되나? 이해 가시죠? 그래서 최근 경기 보면 우리가 볼 때 원래는 우리가 막 김태현 여기 딱 서 있고 김민재 여기 서 있고 여기에 이한범 딱 서 있으면서 이렇게 백스리를 많이 뛰었는데 최근에 뛴 경기 보면 계속해서 갑자기 황인범이 여기 들어가면서 여기에 예를 들어 뭐 황인범이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 여기 막 김민재가 벌리고 뭐 여기에 예를 들어 뭐 조유민이 벌렸다고 생각해봐, 이한범이 벌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서 이기혁이 요런 지역 들어가가지고 볼 받는 경우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 그니까 이런 걸 보면 야 진짜 이 얘네가 이렇게까지 맨투맨에서 따라가는 걸 생각해서 막 김민재 전진시키고 이기혁을 전진시켰던 건가라는 막 과한 착각을 내가 하게 만든다니까. 이해 가시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제 알겠죠? 우리 대표팀 최근 경기를 보면 이게 체코를 대비한 건가 진짜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우리가 요 공간을 잘 쓰면 진짜 유리해져요. 그래서 결국 패스가 이어졌을 때 지금 보세요. 요 공간들이 계속 비는데 체코 수비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인데 이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 띄워주니까 얘는 공도 안 봅니다. 그냥 뛰고 있어요. 그래서 7백 만들어집니다. 1, 2, 3, 4, 5, 6, 7. 근데 이렇게 7백을 서 있는데 우리가 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침착한 플레이입니다. 우리가 설상가상 1대0으로 뒤지고 있다라고 해도요. 이때는 결국 요 3명은 주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3명이 결국 여기까지 와야 돼.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패스 줄 데가 없어서 여기다 줘. 그럼 얘가 이렇게 뛰잖아. 그럼 얘는 또 뭐해? 맨투맨이니까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다시 뒤로 빼. 그럼 여기서 또 반대로 이렇게 이기혁한테 나가면 이기혁이 또 밀고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럼 얘네 어떻게 돼요? 셋은 지치는 거야. 힘든 거야. 그럼 얘네가 힘들다 보면 그 힘듦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쑤시고 들어가다가 잘렸을 때 얘네가 카운터를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카운터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왜? 여기서 이 3명이나 혹은 4명이 뺏을 수 없는 공을 위해서 계속 땡기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얘네가 뛰는 대로 뒷공문이 쫓아서 맨투맨을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체력이 빠질 대로 다 빠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 때 크로스 올리고 그 상황 때 밀고 들어가면서 2대1 패스로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만들면 상대는 그 공을 뺐더라도 카운터 어택을 칠 수 있는 에너지가 적어진다는 거지. 이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급하지 않게 축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돼. 냉정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선수들이. 근데 덴마크는 이런 장면들에서 계속해서 무리해서 막 쑤시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잘리게 되고 이런 잘리게 되면서 카운터 어택을 계속해서 덴마크가 맞았던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번에는 코소보를 상대로 수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상대가 누군지 상관이 없어요. 본인들이 추구하는 축구를 정확하게 합니다. 1, 2, 3, 4, 5백 있고요. 공 안 봅니다. 지 멘트만 따라가요. 여기서도 얘 멘트 누구 하나 잡아라. 근데 코소보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빌드업하고 있는지 보여지죠, 여러분들. 우리 흔히 팬들이 랭킹 중요하잖아요. 랭킹 97위. 랭킹 97위의 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데서 이기혁의 이런 반대전환 플레이 해서 상대들 딸려오게 만들어주고 다시 이런 거 뒤로 가서 딸려오게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U자를 통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들어주고 이거 보세요. 1, 2, 3, 4, 5, 6백 그렇기 때문에 요 공간들을 우리 센터백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상대 진을 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패스가 왔을 때 이런 걸 통해서 카운터택을 통해서 슈팅을 가져가. 그러니까 지금 코소보 같은 경기도 보면 딱 패스가 들어갔을 때 요런 지역에서 지금 보세요. 이거 쓰시고 들어가기가 쉽냐고. 어렵잖아. 결국 한 번의 반대 전환을 통해서 다시 온 걸 쑤시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 체코 88에 많이 안 뛰었어. 그러니까 요런 지역에서 괜히 우리가 너무 급하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잘리면 체코는 이거를 견뎌내고 이렇게 카운터로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득점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거지. 그래서 상대가 대놓고 내려앉아 있을 때는 우리도 대놓고 공을 돌려야 돼요. 대놓고 U자 빌드업을 하면서 팬들이 U자 빌드업 한다 뭐라 하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체코 공격진의 체력을 빼는 데 집중한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자, 지금도 사우디랑 경기하는데 수비들 내려져 있는 거 보십시오. 1, 2, 3, 4, 5, 6, 7 그리고 앞에 3명. 또다시 사우디도 사이갭을 노려서 과하게 공격을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뚫을 데가 없잖아. 지금도 보세요. 1, 2, 3, 4, 5, 6, 7 그러니까 얘네 셋은 존나게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셋을 더 뛰게 만들어서 우리가 쉽게 골을 못 넣으면 니네도 지쳐서 쉽게 카운터 못 친다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뻥 크로스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이런 뻥 크로스를 통해서 공을 줬다 하면은 바로 체코의 카운터 역습이 이어진다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도 보세요. 1, 2, 3, 4, 5, 6 기가 막혀요. 그리고 다 맨투맨 하려고 따라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우리가 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딱 패스가 여기 이어졌을 때 이강인이 탁 주고 뒷발 밟아서 이강인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패스 연계를 해주면서 상대를 계속해서 뛰게 만들고 상대가 이렇게 결국 보세요. 뒤로 밀려나면서 우리가 소유를 계속하니까 이제 전방 압박 치자라고 밀고 나올 때가 생겨. 이때를 우리가 노려서 순식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상대가 이제 밀고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요 공간들이 다시 비기 시작하잖아요. 이럴 때 옌스가 여기서 뛰어 들어간다든가 이럴 때 황희찬이 이거 뛰는 거 보고 톡톡 패스 넣어준다든가 하면은 좋은 플레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다시 라인을 잡았고 이렇게 딱 균형을 잡았을 때는 굳이 앞으로 가기보단 횡패스로 또다시 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다시 공 잡아서 사이드에서도 이렇게 풀어내야지 계속 이거를 우리가 가운데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패스가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알도사리가 공을 잡았는데 이런 것들이 황희찬에게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손흥민에게 이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오버래핑 나가는 옌스 혹은 가끔가다는 적극적인 이기혁 이렇게 나가주면서 여기서 크로스 플레이라든가 낮고 빠른 혹은 슈팅을 만들어내거나 반대편에서는 김문환이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낼 때 김문환에게 넣어주면서 크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득점을 하는 장면들을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유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코가 이렇게 내려 있어서 질식 수비 미쳤다. 와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팔레스타인 우리가 오만 우리가 막 이런 원정들을 갔을 때 이 팀들이 우리나라 상대로 반대로 요렇게 내려앉아서 수비를 자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아시아 최종 예선 뛴다 라는 느낌으로 얘네가 내려앉아 있을 때는 야 지금 우리가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가 어차피 맨투맨으로 따라오니 상대가 계속 뛰게 만들면서 지치게 만들고 우리가 라인을 높게 올려서 계속해서 프레싱 다시 가해주면서 크로스 카운터 어택 기회를 만들자라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상대도 쉽게 우리에게 카운터 펀치를 못 날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선제골을 누게 된다면 이 지옥문을 우리가 결국 뚫어야 되는 건데 이 지옥문을 뚫을 때 급하게 막 가운데로 쑤시고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체코가 카운터 어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주기보단 상대가 이기고 있어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갔다 두 번 갔다 세 번째 우리가 공격을 친다든가 이런 좀 효율성 있는 상대를 좀 더 지치게 만드는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체코의 성격 자체가 이렇게 내려앉아 있다고 해서 계속 내려앉아 있는 팀이 아니에요. 내려앉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결국 맨투맨 프레싱이 준비됐을 때 자기들도 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려고 할 때 한 번에 톡톡 건너는 플레이로 손흥민 뒷공간, 황희찬 뒷공간 혹은 이강인의 플레이메이킹으로 반대전환, 이기혁의 반대전환, 김민재의 롱패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순식간에 뚫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근데 상대가 딱 들어와 그러니까 상대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상대가 딱 진쳐놓고 야 들어와봐. 야 니네 가운데 뚫고 싶지? 뚫어봐. 어디 한번 뚫어봐. 니네 이쁜 축구 잘하지?
예쁜 축구로 한번 뚫어봐 하면서 가운데 딱 맞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우리 그거 뚫어줄게 하면서 이제 객기 부리다가는 철퇴 그냥 계속 쳐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분명히 맞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U자 빌드업을 우리가 더 과감하게 더 여유롭게 해야 된다. 그 U자를 하다 보면 얘네도 지치다 보면 결국 압박을 하려고 밀고 나오는 순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가 밀고 들어가야 되지 상대가 밀고 나올 생각이 없을 때 밀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해낼수록 좋다. 그러니까 U자 빌드업을 더 과감하게 많이 해야 되고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지루할 수 있어요. 이 경기는 우리가 재밌게 뛸 필요가 없는 경기다. 이거는 지루하게 경기를 운영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경기다. 이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루해야 한다라는 뜻은 경기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팬들이 보고 있는데 씨발 U자 빌드업만 존나게 하네. 그러다 갑자기 뻥볼 차가지고 뒷공간만 노리고 이게 무슨 축구야를 해야 돼요. 이해 가셨죠? 또 U자야. 또 U야. U자만 왜 이렇게 돌려? 그다 U자다 갑자기 사이드 갔는데 갑자기 뻥. 연결도 안 됐어. 그리고 막 전방 압박해. 파울만 하지 마. 파울만 하지 마. 근데 또 전방 압박하다 거기서 파울해서 결국 다시 체코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1대0으로 이겼어. 홍명보 최악의 경기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체코한테. U자 빌드업만 허건나라고 가운데로 뚫고 들어갈 플랜 보이지 않아. 중원 삭제 축구. 씨발 중원에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중원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병신이지. 그게 제정신이야? 전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가 감독했을 때도 그 상대방이 중앙 그 가운데 7명 갖다 놨는데 네가 가운데 뚫고 들어가는 축구 하나 안 하나 어디 한번 지켜보자. 난 그 말을 하고 싶어. 아니, 상대가 세븐백 만들고 가운데다가 3명 하나 만들어서 7-3 세워놨는데 중앙을 뚫고 들어가는 게 미친놈 아닙니까? 이 경기는 유튜버들이 원하는 경기를 해야 됩니다. 진짜로 유튜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주제의 경기를 해줘야 돼요. 뻔한 U자 빌드업 시스템 보이지 않아. 중원 삭제 축구 그 축구 해야 됩니다. 무슨 빌드업적으로 무언가를 원하고 막 이렇게 뚫고 들어갈 방법도 보이지 않는데 결국 뻥축구만 한다. 이 축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축구가 답입니다. 체코 상대로 공격. Artlist.io